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면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에 반발해서 사상 초유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 카드를 선택했는데요. 오늘 오전 국회 상황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금방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비서실장을 통해서 의장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네, 이번 주제부터는 노영희 변호사 모시고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조금 전에 국회 상황이었는데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좀 초유의 사태입니다. 사실 야당이 국회 여당의 강행 처리라던가 국회 일정에 불만을 가져서 합의를 안 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 정기국회 일정에 모두 합의를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까지 일정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겁니다. 보이콧하겠다는 명분 아래. 그래서 현재 지금 본회의가 문만 열었다가 국무위원들까지 다 참석을 한 상태였는데 이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측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취소해서 다시 산회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1년에 정기국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딱 한 번입니다. 9월, 10월, 11월. 게다가 예산안이 좀 늦어지면 12월. 요 딱 한식인데 이 정기국회를 여는 처음 모습부터 지금 삐거덕거리는 모습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지금 더더군다나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취소시킨,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이라고 기치를 올리고 있는데 안보 문제 심각한 상황에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어제 하태경 의원하고 그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번 했었었죠. 기본적으로 안보를 제일 중시하는 제일 야당, 제일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암초를 만난 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본인들이 보이콧하려고 결정했을 때는 이제 북한이 이렇게까지 핵미사일을 쏘려는 것을 잘 몰랐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콧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수정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정당에서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존재감을 나타낼까 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명분이라고 하는 것. 네. 특히 이제 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언론장악 시도라고 일단 평가한 것도 사실은 서로 간에 약간 조금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미사일, 핵미사일 이렇게 발사 혹은 수소 핵폭탄에 대한 실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한 또 부담감도 사실 있는 거여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조금 첫 단추부터 꼬였다 아마 그렇게 속으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명분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MBC 사장 같은 경우는 직접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기도 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좀 들어와라 라면서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장겸 사장 거취 문제가 우리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조사 오늘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김장겸 사장을 비호하는 것은 스스로가 공영방송 MBC 사유화의 배우임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이콧에 발단이 된 김장겸 MBC 사장 오늘 자진 출두했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보이콧 명분이 좀 희석화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하나가 이제 있고 또 하나는 그 집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근로감독관들이 집행을 하러 갔다가 자진 출두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 자진 출두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 보이콧의 명분이 조금 없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된 원인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그 약간 좀 법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소명하고 김장관 사장 입장에서 밝힐 수 있는 그런 체포영장이나 혹은 소환력을 불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영장까지 발부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우리가 조금 그런 입장 쪽에 서서 말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언론 장악 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법을 지키는 당으로서는 당연히 가서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가서 조사받는 게 맞기 때문에 CCTV를 어떻게 가리든지 간에 그것을 비호하고 나서면서 특히 정기국회 이렇게 안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뭐 이렇게 명분이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명분이 좀 사라진 상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당이 왜 장외투쟁을 계속하는지가 사실 관건이잖아요. 뭐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편의 선 쪽에서는 뭐 아무래도 집권까지 했던 정당으로서 뭐 아무런 계산 없이 하는 건 아닐 테고 당 차원의 전략적 의도라고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되짚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국민의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은 원 내에서 싸우겠다인데 자유한국당만 원 외에서 장외투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선에 되게 선명성이 사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자유한국당이 그걸 저렇게 대표로 엄청 노력해서 싸우고 있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면서 자유한국당의 그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 다시 한번 결집하는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정치적인 관측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 체제 이후에 사실 이렇게 단합이 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사실 많지는 않았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홍준표 대표라든지 당내 그런 목소리를 한대로 모으는 그런 전략적인 역할도 있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자유한국당 12년 만에 지금 장외투쟁에 나선 건데요. 어제는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 데에 이어서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청와대까지 찾아갔습니다. 어떤 소득을 얻었을까요? 이현수 기자, 소득 얻었습니까? 네, 우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뭐 안보 상임위에 참석하는 최소한의 의원들만 빼고 한 80여 명 정도가 단체로 당 버스를 몰고 이 고용노동부를 갔다가 오후에는 청와대에 갔는데요. 전체 107명의 의원 중에 소속 의원 중에서 80여 명이 네. 참석했다 그러면 출석률이 그렇죠. 80% 이상이었네요. 네, 그리고 참석한 의원들과 통화를 해보면 지금 현재 뭐 김장겸 사장이 자진 출두한 것과 별개로 쉽사리 보이콧을 풀 것 같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고용노동부 방문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김영주 장관인데요. 김영주 장관과 만나서 좀 강도 높게 반발을 했고요. 항의를 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청와대를 찾아갔습니다. 우선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대통령 면담이 안 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도 만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전례에 따라서 전병헌 정무수석과 만남을 대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렇다면 청와대 만남에 응할 수 없다라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나와서 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임종석 비서실장과의 대면에 실패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MBC 사장이 출석하고 안 출석하고의 문제에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이 방송을 어용방송, 노용방송 또 정권 방송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또 그 약속 이행을 저희들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에 시민들과 사진도 찍고 그래서 아주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야당 국회의원들 100여 명이 왔는데도 만나주지 않고 이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제재 강화하라! 사법부 이념화 중단하라! 방송 장악 중단하라! 김태흠 의원이 조금 전에 야당 의원 100여 명이 찾아왔다고 그랬지만 80여 명이 맞다고 제가 정정을 드리겠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한 명도 못 만나고 지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저렇게 규탄 구호만 외치고 온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청와대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직접 가서 만나주고 소통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야당 의원들과는 안 만나게 소통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건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마저도 못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아간 그 이유가 이제 전제부터 그 대통령 측하고 그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들 얘기는 지금 현재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그 검찰 중앙지검에서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검찰이나 사법부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이 올바르게 일하려고 하는 공영방송의 사장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거다라는 지금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만나는 게 맞지만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자유한국당 분들 측에서는 우리는 약속을 받고 싶다. 언론 탄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약속을 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언론 탄압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누구 말에 대해서 더 그 신빙성 있고 힘을 더 실어줄지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여론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 지금 12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선 건데요. 자, 그럼 이것부터 한번 또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현수 기자. 네. 12년 전에는 왜 장외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 당시 대표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때문이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나서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상당히 반발을 한 건데요.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골자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인데 이 사학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방형 이사제만 도입하는 게 방법이 아닌데 이렇게 요구하는 건 사실상 정교조의 요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장외로 뛰쳐나갔고요. 3개월 동안 장외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중심으로 투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장외 투쟁으로 재개정하는 절차를 마치게도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그럼 당시 대표죠.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개정 성과까지 얻었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 어떤 성과를 얻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홍준표 대표 체제 내에서의 그런 당이 하나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사실 이번이 거의 좋은 호재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 인적 쇄신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나름의 그런 자유한국당 제1야당으로서의 그 야성이 좀 길러지면 그때서야 종료를 하지 않겠냐. 아무래도 일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문 대통령과 좀 1대1 구도가 완성이 되어야 약간 이런 좀 투쟁을 좀 멈추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들어간 명분이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였다면 나올 명분은 무엇인지 이것도 사실 관심이 집중되는데 아직까지 안보 이슈가 사실 나오기 좋은 명분이긴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투쟁 초기고 하니까 이제 이걸 보이콧을 철회하기도 좀 애매해서 유지를 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과연 이 나오는 명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외투쟁이 우선 보수를 결집하고 당내를 좀 결속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외투쟁의 그 시점을 못 박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MBC가 정상화될 때까지 보이콧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MBC의 정상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시각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안보 이슈가 갑자기 북한의 도발이라던가 핵실험이라던가 예기치 못한 북한의 이슈가 터져 있는 상황에서 또 안보 이슈를 중요시했던 보수 야당이 밖에서 어떤 역할 없이 국회에서 해야 할 야당 의원들의 역할 없이 밖에만 있어서 되겠느냐 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완급 조절을 좀 하는 모양새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대표 되고 나서 초기에도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을 때는 장외투쟁을 하지 않겠다. 적어도 순방 중에는 우리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로 떠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장외로 나가지 않고 그래도 국회에 있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여 투쟁은 강경하게 해야 한다라면서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의원들을 독려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12년 만입니다. 지금 정치 환경이 굉장히 나쁩니다. 12년 전보다 훨씬 나쁩니다. 그렇지만은 파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끌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우리가 모두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어찌됐든 결기를 다지는 홍준표 대표 모습인데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국당 장애투쟁이 발단이 된 MBC 김장겸 사장, 오늘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오전부터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자, 강경 기자,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갔나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영상부터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장겸 사장의 출석, 상당히 시끄러운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공영방송의 시장으로서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여러 며칠 고민이 많았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떠나고 사실상 미소국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우선 부당 노동 행위를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죠. 잠시만요. 물어볼게요. 사장님, 노조원 배제 녹취록 있으셨고, 사장님, 노조원 배제 녹취록 있었고, 블랙리스트 만드셨잖아요. 그건 책임 안 지십니까? 사장님! 이런 막대한 나라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이 문정권이 먹고도 모릅니다. 지금 문정권은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좀 상황을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죠.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출석을 한 건데요. 김장겸 사장이. 이제 방금 들으셨지만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어떻게 부당 노동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겠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전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약간 피해 다니면서 은신해 다니면서 했던 것과는 좀 사뭇 다른 태도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보셨지만 엄마부대 회원 한 10여 명 정도가 김장겸 힘내라, 김장겸 힘내라 이렇게 외치면서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상당히 좀 어떤 기자랑 마찰이 있었는데 MBC 조합원입니다. 노동조합원인데 사실 김장겸 사장의 좀 잘못을 좀 낱낱이 이제 물어보고 좀 파헤치려고 했었는데 이 안내원들이 이제 가로막는 바람에 사실 저 현장에 있던 그 MBC 조합원이 넘어질 뻔했다, 난간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상당히 좀 마찰이 또 긴장감이 상당히 흘렀던 현장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 좀 오래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 상황을 뒤집어보면은 네. 국회에서도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피켓팅 시위를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찍겠다는 라이브 방송하려고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다가갔다가 서로 좀 물리적 충돌 상황까지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났었는데 오늘 또 2라운드에 접어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손혜원 의원이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제 그 충돌을 할 때 영상을 보면 지금 심재철 부의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심재철 부의장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희화화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기에 내가 막으려고 했다. 사과해라 라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손혜원 의원이 답을 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피켓 시위 장면이 기사화되는 것을 원하셨을 것이다. 전문가인 제가 앞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희화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상 지금 SNS로까지 장소를 옮겨서까지 유치한 싸움을 좀 올막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국회에서의 상황은 여야 탓할 것 없이 국회 위기가 터지고 나면 국회가 여야가 하나가 돼서 뭔가 좀 짜임새 있는 행동을 하고 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게 당연한데 어제 국회에서의 모습은 하태경 의원의 모습도 있었고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약간 조롱 섞인 비난 목소리도 그렇고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국회 위기 속에 국회가 유치한 싸움만 하고 있구나라는 비판이 절로 나올 만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자, 저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저도 한번 의견들을 모아봤더니 한국당을 국회로 좀 끌어들이기 위한 물밑 협상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작을 계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 보라고 피켓 시위하면서 왜 촬영 못하게 하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영희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떤 의견에 좀 더 눈길이 가십니까? 뭐 양쪽 다 잘못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손혜원 의원이 뭐 본인은 희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희화하려는 의도가 사실 다분히 있어 보이고 특히 이제 SNS에 생중계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좀 예의가 아닌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저런 식으로 격렬하게 뭐 얘기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사실은 모양새하고도 안 맞습니다. 본인들이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게 목적일 텐데 그것을 SNS에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까지 막으면서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이상한 모양새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거죠.